네, 안녕하세요. 네,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 간부, 경찰 승진, 그리고 또 이제 아우룸에서 형사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장승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경찰 간부 직렬의 이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이제 났고요. 합격하신 분들 이제 많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프라임법학원에서도 이제 많은 수의 합격자가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2기 이제 경찰 간부 직렬에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지금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일반 경찰 또 새롭게 아우룸 또 런칭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도 많이 또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형사법 강의 담당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이 범위가 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전범위로 사실 문제 봤던 이 문제여가지고 이거 기출 문제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내년부터 보는 그 시험 범위하고 좀 맞춰가지고 그 문제만 좀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23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기출 문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보려고 지금 하는데 빨리빨리 안 되면은 이제 2개의 강의를 좀 나눠서 하고 아니면 이제 1시간 내에 이제 빨리 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또 출제가 되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또 출제될 것이 어떻게 또 출제가 될까, 이제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우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그런 정도 선에서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사실 이제 문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좀 중복되는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파트가 좀 많이 출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전문 증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전문 증거를 증거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좀 어렵게 생각은 들지만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쟁점이 다 정해져 있는 뻔한 쟁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뭐 다양하게 출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수사 파트가 조문도 많고 또 절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경찰 간부는 12문제, 그 다음에 일반 경찰은 8문제인데 아마 그때의 비율도 거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 경찰 간부 쪽에서는 어차피 변별력이 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쟁점들도 좀 잘 좀 보시고, 어차피 범위는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공부, 특히나 이제 조문 같은 거 해석할 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이제 과연 또 이번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여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도록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사 파트도 아니고 증거 파트도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소론 파트인데, 이 소론 파트를 지금 넣을까 말까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감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소론 파트는 사실 빼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빼더라도 사실 뭐 별 크게 지장은 없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 공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소론 파트는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판례도 헌재 판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보면은 이제 범위에서 우리 형사소송법만 놓고 보면 수사하고 증거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빠질 수도 있는 범위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적법 절차.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 어디에서나 다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판례 지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다 나머지 입법 작용이라든가 행정 작용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거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적법 절차는 다 지켜줘야 되니까. 2번,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중요하고 헌법상의 원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여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확정. 언제까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인정이 되는 거다. 이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내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게 선고입니다. 선고.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했다면 경찰 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 공무원은 증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증인 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증인은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피고인 말고는 다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증인은 다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나와가지고 이 피고인이 자기가 이제 조사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제 내용을 부정하는 거죠. 피신 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정을 할 때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다른 말을 했을 때 그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건 좀 다투졌지만 그것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316조에 의해서 이미 2007년도에 다 이제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전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증인은 피고인만 아니라면 다 증인 적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자,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당사자주의죠. 당사자주의. 자, 당사자주의는 이제 각자 검사하고 피고인 쪽에서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재판이 될 수 있죠. 서로 이제 증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또 장난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법의 스포츠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직권주의는 이제 판사님이 위에서 보면서 야, 빨리빨리 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빨리 할 수 있죠. 신속 재판을 할 수가 있고, 재판 지연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판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너무 좀 독단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뭐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수사의 단서가 나오죠. 수사의 단서 파트가 나오면 수사의 단서 이제 우리 수사 공부하다 보면은 수사의 단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개시가 이제 수사 시작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에서의 쟁점은 뭐냐면 이게 수사가 처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사의 단서니까 단서 요 단계에서는 자 뭐가 아니에요. 피의자가 아닌 거고 피의자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단계에서는 아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피의자 단계, 요 단서에서 이제 그나마 더 중요한 게 이제 고소 파트일 것이고요. 고소는 여러분 뭐 일반 수학에서 뭐 집합 공부하듯이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 고소의 의사 표시를 위한 고소 능력.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다?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고 그리고 내가 그 피해를 저 사람 처벌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아저씨 처벌해 주세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저 아저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말이죠. 민법상의 행위 능력.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경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민총을 공부하시니까 행위 능력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 잘 아시죠. 그래서 행위 능력하고는 민법상 행위 능력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고소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행위 능력이 꼭 있어야만 고소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나쁜 놈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특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 일시장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고소 효력이 없는 거냐? 고소 효력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를 했는데도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소가 안 된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어요? 이름을 몰라도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예로 많이 듣는 게 강남역 거기 몇 번 출구에서 맨날 밤마다 나타나는 뭐가 있다. 바바리맨 아저씨가 있어요.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요. 나도 지금 지금 정말 짜증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순간 이제 성적 수치심도 느끼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강남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름을 모르죠. 바바리맨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요? 직접 가가지고 바바리맨 아저씨한테 저기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그냥 강남역 몇 번 출구에 바바리 아저씨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특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것들 명확하지 않다. 뭐 3번 출구냐 5번 출구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소를 했을 때 그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 3번 2번이 틀렸고요. 3번 친고죄나 세무공무원들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 이건 뭐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즉고발 사건을 말하는 거고 친고죄에서의 소추 조건은 이제 고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고소가 없을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을 때 이게 수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쟁점이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수험생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고소라고 하는 거, 친고죄. 그래서 이게 친고죄고 고소라고 하는 거는 무슨 조건이다? 소송 조건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소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고, 다만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뭐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말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제가 고발의 가능성이 있죠. 고발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제가 이거 네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요거죠.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네. 이렇게 되는군요. 네.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전혀 고소 고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뭐를 했다. 거기다 대놓고 이런 그 수사를 해버렸다. 그럼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지만, 이건 안 되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협하지 않다. 자, 4번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 검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범죄로 사망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사자 검시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변사자가 이게 지금 시체가 나타났는데 이 시체가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런 거를 판명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영장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검시를 했는데 칼이 등에 꽂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제 수사니까 영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검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은 영장 없이 시체가 뭐 곧 이제 부패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변사자 검시 파트에서는 매번 나오는 법 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